지금 뭐 옥에 가둬뒀다고 딱 구속 후에 만나면 자 제가 이제 진실을 실토하겠습니다. 뭐 일반 국민도 그런 예측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는 했겠죠. 네네. 제가 이제부터 진실을 실토하겠습니다. 무죄입니다. 아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이제 이저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같은데 지금 세 분이 이렇게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서의 어떤 상태, 또는 심리 상태 이걸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많이 거리가 있다. 느낀 게 뭐냐면 매우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 사람을 놓고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달라요. 저희 애들 엄마가 심리학 박사인데 오호. 제가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본 바로는 깨알 같은 깔때기. 노멀 사이칼러지 정상 심리학의 범주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외에 정상적으로 이 가늠할 수 없는 abnormal 사이칼러지가 있는 거죠. 이상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상 심리학 안에 범죄 심리학도 들어가는 거고 일탈 행동 또는 여기에 뭐 우리가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뭐 이런 이제 부류도 들어가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 정신적인 심리 상태는 일반인 정상적인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아주 어렵다. 지금 이 어찌 보면 좀 종교적 이 뭐 상태에 돌입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일반적인 청와대에서의 생활, 삼성동 자택에서의 생활, 또 구치소에서의 생활, 독방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추정하는 건 자유의 박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지금 화나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몇 가지 선택권의 문제인데 제일 지금 치명적인 게 채널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보셨으니까 이게 그 보라미 TV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원 채널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틀어주기 시작해서 밤에 끝나면 소등하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심야까지 하루 종일 틀어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주지 않죠. 그리고 몇 주 오전에 지난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렇죠. 저녁에 서너 시간. 그렇죠. 이건 저밖에 모릅니다. 저녁에 뉴스만. 저녁에 뉴스도 제한적으로. 6시 뉴스는 12시 낮 뉴스를 편집해서. 낮 뉴스를 편집해서. 그대로 생방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절대 모든 건 생방은 없어요. 그건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드라마는 나옵니까? 드라마 나옵니다. 신사의 품격 이런 거. 신사의 품격 봤어요, 제가 안에서. 그럼 지금은 그 다음 게 나오고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메뉴의 선택권이죠. 일일 삼식을 주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영치금을 일부 쓰면 매점에서 뭐 햄이라든가 멸치조림이라든가 한 서너 가지 김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게 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 누리고 먹던 식당과는 천양지차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그다음에 이 어떤 의상 선택의 문제, 올림머리와 메이크업은 뭐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꽤 오랫동안 지켜왔던 일종의 생활의 룰이에요. 60년간을 지켜온 건데요. 그걸 우리가 리추얼이라고 해요. 이게 그 개인에게는 의식적인 행위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타인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화장을 받는다, 머리를 올린다, 골라주는 의상을 입는다, 그리고 내가 나간다, 사람들을 만난다. 근데 이게 지금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원래도 업노멀 이상 상태에 빠져 있는 분이지만 더더군다나 지금 매우 패닉 상태에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최영일 평론가의 사모님을 한번 모셔야겠네. 박사, 심리학 박사. 이게 공무원이라서 방송에 안 나와요. 여기가 공무원들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런가? TBS 교통방송, 제가 한번 전시 따로 교통방송.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안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좀 기대하는 게 이게 맨날 혼자 있었잖아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 안 되고 안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지금도 그건 지켜주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저도 자꾸 심리학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인간의 뇌 자체가 혼자 가둬져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왜 그 전쟁 포로들 같은 경우에 고문 방법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완전히 고립시켜둔 상태만 둬도 며칠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박 전 대통령 스타일은 아주 특이하죠.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낮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인 깨달음, 자기의 문제 이런 걸 깨닫는 것 더하기 그동안 갇혀 지내왔던 스스로의 틀을 깨는데도 어쩌면 홍보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혼거. 일반 수도하고인데 일반 수도하고 절대 같이 못 넣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박 수감되어 전 있는 대통령이
아니요.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으로 아니, 불렸어. 아유, 왜 그러세요? 큰일 납니다. 후보도 아닌데. 쌈 붙이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수감되어 있는 수감동은 주한미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예컨대 조윤선 장관, 최순실 씨가 머무는 독방하고는 또 다른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도꼭지는 있지만 샤워기는 없고 더운 물도 그 박 전 대통령 있는 곳은 더운 물도 나오고 또 샤워기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굉장히 불편해하겠지만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인식을 못 하겠죠. 인식을 못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5만 가지 생각이 날 텐데 쭉 복귀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든 전 복귀를 해볼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틀어졌지? 1차, 2차, 3차 다반까지 했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들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전략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겠지만 변호사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분들이니까 수시로 이것이 맞나 틀리나 자기 복귀를 해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주장하는 게 과연 무죄투쟁이 맞는지 양형투쟁이 맞는지. 그러면은 지난해 10월서부터 1차, 2차, 3차 담화했고 12월 9일도 결국은 본인들이 법적으로 해라. 문제 됐을 때, 뭐 국민들이 촛불 주고 나올 때 법적으로 해라. 그리고 차라리 우리를 탄핵시켜라라고 하는 일성이 나온 게 청와대였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그건 뭐냐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안 된다고 봤던 거거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헌재. 그 다음 특검 조사, 특수본 조사 안 받고. 그리고 이게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거라고 됐는데 팔떡만장일치로 됐어요. 구속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됐어요. 그럼 이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모른다고 치더라도 유영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는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자기들도 역겹고 여전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건 변호사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을 저도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바로 그것과 연관된 건데요. 예. 변호사들이 변론을 준비하는 게 일단 어떤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변호사가 일을 할 때도 있고 예. 조금만 커진 대형 사건일 경우에는 사실은 팀 플레이를 하거든요. 팀 플레이를 해줘야죠. 팀 플레이를 하죠. 팀장급이 있으면서 전체를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비슷한 사건들을 서치하는 예. 기록을 찾아보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들을 같이 검합해가면서 집단지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단들도 그랬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9명 선임이 돼 있지만 팀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영하 변호사만 옆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들을 틈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 변호사도 어쩌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수라는 거예요, 이 전략을. 그래서 아까 꼼꼼하게 지금 약간 뭐 처음에 한 300분 정도를 조사를 하고 210분 가량 저녁 식사 시간은 사실은 저녁 시간은 거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는데 박 전 대통령이 썼는데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일괄적으로 다 부인했는데 뭐하러 그걸 꼼꼼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한 얘기가 충실하게 기록이 돼 있고 이거가 그대로만 제대로 전달이 되면 법원의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납득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 얘기가 다 제대로만 들어가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그럼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얘기가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아직도.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법리 변론이 아니라 심기 변론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코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곁에 있을 수가 있는 억지로 맞춘 게 아니라 예.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왜 기억하시겠지만 영장실질심사하기 전에 검찰 수사 받을 때 새벽 낮 시간 받고 기록 검토 들어갔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문자 보냈잖아요. 검찰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네. 충분히 얘기를 했다. 경위를 표한다.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으로서는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앞부분은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서 틀리셨고 오늘 계속 심리적으로 뒷부분은 맞긴 맞으시는데 예. 이게 지금 한 4, 5일 전 버전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한웅재 검사 점잖게 얘기하면서 바로 디스하시는 네네, 그러니까 뭐죠? 어제 한웅재 검사가 들어갔어요. 예. 한웅재 검사를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처음엔 검찰청사 10층에서 만났어요. 예. 11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8시간은 한웅재 검사하고 질의응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때 3분의 2를 같이 보냈죠. 네, 그때 박 전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현석 검사가 뒤에 이제 뇌물죄 등등 이제 대기하고 있어서 반반 시간을 나눴는데
한웅재 검사랑 너무 이야기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3시간만 하고 끝났어요. 그때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온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깜짝 놀랐다. 예. 그런데 이 한웅재 이 부장검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초기에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에요. 그거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 공범 관계에 대해서 네네. 증거가 차고도 네.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네. 법정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분이죠.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처음 본 부장검사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하는 마음, 심경이었겠지만, 자, 내가 이제 열심히 얘기하면 이 검사는 내 말을 믿을 거야. 그럼 이름 바로 잡히겠지. 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겠지만,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웅재 부장검사가 알려진 말은 온화한 성격이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젠틀하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리액션을 해줬을 거라고 봐요. 윽박지르거나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말씀하시죠. 아,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욱박지른 검사는 그 미스터 우밖에 없어요. 누구 요즘 아마 욱박지른 검사가 그러면은 있어요. 또 이제 인권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조서를 또 7시간 깨알같이 받지 않습니까? 밤새서 예. 그 동틀 무렵 출근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밤에 손범규 변호사가 전한 얘기가 검찰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만족한 거예요. 그날의 조사에. 예. 그런데 자기를 구속시켰잖아요. 그럼 한웅재 부장검사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날 때는 믿을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다 들어주고 그대로 정정하시죠. 받아줬고 내가 조서까지 다 검토해서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우리 제 방으로 또 나가야 되니까 다시 믿을 분이 아니었구나. 믿을 인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 시킨다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났을 때 경계를 할 거예요. 뭐지? 그렇게까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쏟아냈는데 예. 조서를 다 같이 검토해서 내가 또 문제가 있는 거 다 고쳤는데 예. 그런데 나를 구속시킨 그 부장검사야? 근데 여기 이제는 나를 옥에 가두고 나를 또 조사하겠다고 출장을 왔어? 그럼 두 번째 분위기는 좀 싸했을 거예요. 첫 번째랑 완전히 이제 이 비포 애프터가 달라요. 근데 전혀 정보 없이 얘기하는데 그럴싸해요. 을 틀어주지 않죠. 예. 그리고 몇 주 오전에 지난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렇죠. 저녁에 서너 시간. 그렇죠. 이건 저밖에 그리고 모릅니다. 저녁에 뉴스만 예. 저녁에 생방송으로. 뉴스도 제한적으로 6시 뉴스는 네. 12시 낮 뉴스를 편집해서 난 뉴스를 편집해서 그대로 생방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절대 모든 건 생방은 없어요. 그건 굉장히 화가 날 드라마는 일이죠. 나옵니까? 드라마 나옵니다. 예. 신사의 품격 이런 거. 네. 신사의 품격 봤어요, 제가 안 해서. 그럼 지금은 그 다음 게 나오고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메뉴의 선택권이죠. 일일 삼식을 주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영치금을 일부 쓰면 매점에서 뭐 햄이라든가 예. 멸치조림이라든가 한 서너 가지 김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 그게 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 누리고 먹던 식당과는 천양지차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그다음에 이 어떤 의상 선택의 문제, 올림머리와 메이크업은 뭐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꽤 오랫동안 지켜왔던 일종의 생활의 룰이에요. 60년간을 지켜온 건데요. 그걸 우리가 리추얼이라고 해요. 이게 그 개인에게는 의식적인 행위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타인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화장을 받는다, 머리를 올린다, 골라주는 의상을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내가 나간다, 사람들을 만난다. 근데 이게 지금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원래도 업노멀 예. 이상 상태에 빠져 있는 분이지만 예. 더더군다나 지금 매우 패닉 상태에 있을 것이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최영일 평론가의 사모님을 한번 모셔야겠네. 박사, 심리학 박사. 이게 공무원이라서 방송에 안 나와요. 여기가 공무원들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런가? 네, TBS 네. 교통방송, 제가 한번 전시 따로 교통방송. 타진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 안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좀 기대하는 게 이게 맨날 혼자 있었잖아요, 사실 네. 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 안 되면 안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지금도 그건 지켜주고 있거든요. 사실 일탈 행동 예. 또는 여기에 뭐 우리가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뭐 이런 이제 부류도 들어가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 정신적인 심리 상태는 일반인 정상적인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아주 어렵다. 지금 이 어찌 보면 좀 종교적 이 뭐 상태에 돌입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일반적인 청와대에서의 생활, 삼성동 자택에서의 생활, 또 구치소에서의 생활, 독방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추정하는 건 자유의 박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지금 네. 화나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몇 가지 선택권의 문제인데 제일 지금 치명적인 게 채널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보셨으니까 이게 그 보람이 TV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원 채널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침에 틀어주기 시작해서 밤에 끝나면 소등하고 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심야까지 틀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지금 뭐 옥에 가둬뒀다고 딱 구속 후에 만나면 자 제가 이제 진실을 실토하겠습니다. 뭐 일반 국민도 그런 예측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냈겠죠. 네네. 제가 이제부터 진실을 실토하겠습니다. 무죄입니다. 아,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예. 뭐 이제 이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같은데 지금 세 분이 이렇게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서의 어떤 상태, 예. 또는 심리 상태 이걸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많이 거리가 있다. 느낀 게 뭐냐면 매우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 사람을 놓고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달라요. 저희 애들 엄마가 심리학 박사인데 오호. 제가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본 바로는 깨알 같은 깔때기. 노멀 사이칼러지 정상 심리학의 범주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예. 그 외에 정상적으로 이 가늠할 수 없는 예, 이 abnormal psychology. 사이칼러지가 예. 있는 거죠. 이상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상 심리학 안에 범죄 심리학도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저도 자꾸 심리학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인간의 뇌 자체가 혼자 가둬져 있을 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게 최근에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왜 그 전쟁 포로들 같은 경우에 고문 방법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완전히 고립시켜둔 상태만 둬도 며칠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박 전 대통령 스타일은 아주 특이하죠.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낮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인 깨달음, 자기의 문제 이런 걸 깨닫는 것 더하기 그동안 갇혀 지내왔던 스스로의 틀을 깨는데도 어쩌면 홍보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혼거. 예. 예. 일반 일반 수다. 근데 일반 수다는 절대 같이 못 넣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박 수감되어 전 있는 대통령이? 아니요.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으로 아니, 들렸어. 아유 왜 그러세요? 큰일 납니다. 후보도 아닌데. 쌈 붙이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수감되어 있는 수감동은 주한미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예컨대 조윤선 장관, 최순실 씨가 머무는 독방하고는 또 다른